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밴더입니다. GTX A 노선 조기 개통 가능할까? 한번 짧게 이번 주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첫 번째 민생안정, 경제의 극복, 신성장, 동력 추진, 그다음에 공공혁신 요를 얘기고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출퇴근 불편 해소, 민생 안정 중에서 출퇴근 불편 해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크게 보니까 수도권 교통난 해소, 두 번째 교통비 부담 완화. 그래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조기 착공, 그 다음에 기획 연구를 통해서 DEF 신설 적극 추진, 그 다음에 지하 고속도로 확충, 그 다음에 심야 택시 탄력 요금제 도입, 그 다음에 1분대 환승센터 구축, 그 다음에 신도시 광역교통 불편 해소, 그 다음에 LH 사업비 재정으로 분산된 교통시설 투자 재원 통합 신도시 개발과 교통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교통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넣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A 노선 개통입니다. A 노선. 쉽게 보면 삼성역 있죠. 삼성역. 저희가 삼성역 있어요. 항상 GTX의 핵심은 삼성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동탄까지 이어지는 구간. 여기는 재정사업이죠.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정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 운정 삼성 구간, 여기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신한 컨소시엄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노선, C노선, 맞죠?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B노선, C노선, 송도, 맞죠? 인천 송도, 그 다음에 마성역까지 이어지는 B노선, 그 다음에 C노선, 여기 청량이고요. 쭉 내려와서, 의정부, 덕정, 그렇죠? 덕정에서 우리가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C노선, 그 C노선에 대한 BC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냐라고 봐주시면, 국토부가 빨리 하겠다, 어쨌다 해도 전체적인 상황들,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들이 다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 투입돼야 되고, 그 차량이 시범 운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구간은 삼성 동탄 구간이다. 여기 수서역이 있습니다. 수서역. 수서역까지 삼성 동탄 구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24년 6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24년 말, 24년 말, 내후년 말에는 빠르면 개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비교적 수서까지는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가 된 상태고, 차량들도 이제 개발이 다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관점에서 내후년 정도 해서 6월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24년 넘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운정 삼성 구간은 현재 공정률을 보면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0%가 약간 안 된 듯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구간을 좀 넘은 데도 있고, 일부 구간 좀 안 된 구간도 있고, 그리고 광화문들은 이제 이미 상황성으로 좀 힘들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삼성역까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들도 가능하다. 예전에 7호선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구간 중간 개통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에 개통 전체적으로 좀 시범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 연결되면 전구간 개통. 이러한 개통은 결국 삼성역의 복합 환승센터가 마무리되는 2028년 연말 말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것들도 한 2026년 이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식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24년 말, 26년 말, 28년 말, 이 정도가 A 노선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기 개통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C 노선, 이제 B 노선, C 노선은 현재
우선 협상자 현대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상태고 이제 실설계를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감사 청구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도봉산 구간. 그래서 감사 청구 구간을 제외한 전체적인 실설계를 미리 해놓고 그 과정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신호선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고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된 상록수역까지. 그래서 어떻게 운행할지는 뭐 지난 방송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식의 개통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다 하면 아무리 공사는 해도 최소 빨라야 5년입니다. 넉넉하게 6년은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연장의 길이가 80km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전 구간 클리어하게 준공이 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일부라도 만약에 공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면 전체 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5년은 힘들다. 최소한 공사 기간은 6년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 그다음 실설계하고 이제 실시 협약을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협약하고 실설계하고 그다음에 운행한다. 한 공사 6년 한다라고 하면 최소 7년 8년입니다. 최소 7년 8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30년.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30년이다. 빨라야 30년. 이것도 조기 착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후에 8년 정도는 더 잡아주시는 게 그래도 현실성 있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노선 이제 민자 사업 구간 올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사업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검토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아마 발주가 될 건데 여기 재정사업 구간 용산에서부터 망우상봉까지 이어지는 재정사업 구간들 그런 구간들도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애가 빨라도 C보다 빠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감안해 보면 그리고 아마 민자사업 할 때 고민 되게 많을 거예요. 다른 구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철도라는 게 초기 년도에는 이렇게 좀 적자폭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역중심으로 또 이런 단지들, 주거시설들이 밀집되면서 수요는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비노선이 상대적으로 과연 여기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딜 거냐에 대한 부분, 청량리를 갈 거예요, 서울역을 갈 거예요, 용산역을 갈 거예요. 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아무래도 다른 노선에 비하면 비노선에 대한 합성이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하는 게 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등장은 하겠지만 또 여러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결과적인 상황들 고민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빨려야 2032년 향후 플러스 10년은 더 더해줘야 현실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 노선 전체 완공 28년, B 노선 30년, C 노선 30년, B 노선 32년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윤 정부가 등장하면서 했던 노선 세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세 개의 노선 중에서 보면 D, E, F예요. D 어디죠? 김포에서 출발해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B로 만난다.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서울 강남 구간까지 연결해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 이게 D입니다. D. E는 어디죠?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강북으로 올라가는 게 E예요. 2노선 B도 힘든데 E는 B보다 더 열악한 노선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선 맞죠? 순환선 이게 F입니다. 제가 보기에 F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는 철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선을 이용해서 순환한다. 과연 철도에서 순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로는 중간에 왔다가 나가면 돼요. 하지만 철도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타려고 하는 수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경제성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적고 그러다 보면 이거 왜 놓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라고 보여지고 이는
B도 고민이 많은데 E는 B보다 더 애매한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선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경제성,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높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집권 초기 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긴 어렵죠. 왜? 이것들을 어찌됐건 공약으로 끌고 왔는데, 이 공약으로 끌고 온 사업들을 사업 초기에 조금 없다라고 안 한다? 이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노선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언제까지 2024년 5월인가요? 총선이 있어요. 총선. 맞죠? 국회의원 뽑는 총선. 그때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현실적인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원래 본 바탕이 좀 어려운 노선들, 이러한 노선들을 과연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풀어내기가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까지 굳이 결과를 발표해서 이렇게 민원들의 어떤 이런 거를 끌고 오는 것보다 약간 긍정적인 것들을 끌고 가면서 마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표를 얻어야 자기네가 추진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느낌을 줘가면서 긍정적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해봤더니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의 어떤 결과적인 약간 흐지부지해지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2년, 3년 후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래도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을 때에 대한 부담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D입니다. D. D를 원래 B에서 이렇게 뭐 나눠서 갈 거냐?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원점 재검토해서 이제 강남으로 들어갈 거냐인데, 요것들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서울시 2호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호선 밑으로 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기존 2호선과의 어떤 연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노선 길이가 한 80km 정도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못해도 8조 원 이상 정도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설료로 단다라고 하면 그 재정에 대한 부담들. 그런데 과연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나마 여기는 뭐 사당역, 감락역, 뭐 이런 삼성역 이런 구간들을 가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요는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기는 기존 지하철과의 관계, 그리고 기존 지하철을 어떻게 또 향후에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관계가 또 복합적으로 얼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이 등유선을 비교적 좋은 형태의 결과물로 끌어내지 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좋은 물건들, 또 급매물이 있다라면 한 번쯤 디노선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 기존에 검토했던 게, 그러니까 고덕에서 한남시청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교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선으로 이천 광주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선적 가치는 본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E, D, F 얘기를 좀 했고요. 송파 한남선, 3호선, 하남 연장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괴산 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하남 시청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륜사거리, 오륜삼거리예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게 가밀지구, 그래서 전체적인 3호선 연장, 총 사업비 11km, 1조 4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RFP를 통해서 기본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서울시와 경기도, 그 다음에 기본 실시 설계 뭐 이렇게 하겠다. 뭐 RFP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원래 했던 대로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원래 했던 대로 기본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하는 형태로 끌고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RFP는 이제 민간 사업할 때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계획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초 원래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재 오금역이라는 곳이고요. 오금역 이후에 여기가 오륜삼거리, 오륜사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그 송파구에서 한예종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 예정 부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밀지구,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교산지구, 그다음에 하남시청.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슈가역이 생긴다, 이게 예타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이런 예타 통과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디가 결정되면 그것들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노선만 대충 보여주는 형태고,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들과 뭔가 좀 확정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뭐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좀 궁금한 게 정거장은 어디에 세워지나요? 라고 했을 건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봤을 때 그래도 통상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1km에 여기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면 한 1.5km 정도? 그리고 뭐 좀 특별하다 그러면 한 2km 이상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평균 거리라고 가정하면, 그러한 가정까지 고민한다라면 제가 보기에 이런 오륜 삼거리, 오륜 사거리 또는 한예종이 들어올 수 있는 예정 부지, 이런 부지의 역을 하나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밀지구는 뭐 사실상 확정, 그 다음에 교산지구는 이제 2개냐, 3개냐,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남시청도 사실상 확정, 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정도 추가역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가 태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렇게 우리가 뭐 역을 포함한 키로당 1,200억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1km당 공사비가. 그런 것들을 대충 비용으로 따졌을 때 선정하시면 됩니다. 역까지 포함한 키로당 공사비, 사업비, 총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로 통상 추정해서 잡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 개별적으로 뜯어낸다라고 하면 역 하나 짓는 공사비가 경전철이다 그러면 한 600억, 그 다음에 이런 중량전철, 일반 지하철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200억 정도, 그 다음에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공사다 그러면 1,500억, 이렇게 역 하나의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안에 발라지는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 이런 식의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교산 신도시 때문에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권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했던 광역철도에 대한 기준이 특히 이 중심지와 거리 반경이 삭제가 됐다. 그리고 입법 예고 예정이다. 입법 예고가 되면 아무래도 GTX와 관련된 뭐 천안, 춘천 이런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통과했다라고 해서 플랜카드들이 붙여지지 않겠냐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이번 한 주 위클리게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